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옆 가게는 손님이 넘쳐나고 내 가게는 파리만 날리는 것 같은 그 기분. 같은 업종인데 누군가는 돈이 들어오고 누군가는 돈이 새나가는 것 같은 그 묘한 차이. 오늘 저는 그 차이가 단순히 운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돛을 달리 펼쳐야 하듯 내 업종에 맞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알고 사업을 배치하는 것,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방향이 중요한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가게를 열 때, 심지어 씨앗을 뿌릴 때도 방향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걸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삶에 적용해 왔습니다. 풍수지리, 기의 흐름, 음양오행.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에너지는 방향을 탄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기운도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 배가 들고 그 흐름을 타면 적은 노력으로도 큰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은 업종별로 어떤 방향이 재물운을 높이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5가지 업종입니다. 음식업, 유통과 판매업, 금융과 부동산업, 제조와 기술업, 그리고 서비스와 교육업. 내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귀를 더 쫑긋 세워주십시오. 음식업 남쪽과 동남쪽이 돈을 부른다. 음식업은 불의 기운으로 먹고 사는 업종입니다. 불로 요리하고 불의 온기로 손님을 맞이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맛을 만들어냅니다. 풍수에서 불의 기운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가게의 입구, 즉 손님이 들어오는 문이 남쪽이나 동남쪽을 향하고 있을 때 가장 기운이 좋다고 봅니다. 왜 동남쪽도 포함되느냐? 동남쪽은 바람의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바람은 소문을 뜻합니다. 입소문이 나야 장사가 되지요. 남쪽의 불 기운과 동남쪽의 바람 기운이 합쳐지면 뜨거운 열기가 사방으로 퍼지는 형국이 됩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포 식당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경우 가게 입구가 햇볕이 잘 드는 방향, 즉 남향이나 동남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연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미 가게 방향을 바꿀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기운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주방이나 홀 안에 붉은 계열의 소품을 포인트로 두십시오. 빨간 도자기, 주황빛 조명, 따뜻한 톤의 인테리어. 이것이 불의 기운을 실내에서 보완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식업에서 절대 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북쪽입니다. 북쪽은 물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불과 물은 서로 상극입니다. 불의 업종인 음식점에서 북쪽을 향한 입구나 창문이 주된 동선이 되면 들어오는 기운이 자꾸 꺼지는 형상이 됩니다. 손님이 들어왔다 쉽게 나가고 매출이 올랐다 금방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북쪽 창문이 크다면 두꺼운 커튼으로 막아두시거나 그 방향의 따뜻한 색의 조명을 보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업은 남쪽, 동남쪽이 길합니다. 불기운을 살리는 붉은 계열 소품을 활용하시고 북쪽의 찬 기운은 따뜻하게 차단하십시오. 유통과 판매업 동쪽과 서쪽을 함께 열어라. 유통업과 판매업은 움직임의 업종입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이 오고 떠나고 끊임없이 흐름이 있어야 돈이 됩니다.
막히는 순간 재고가 쌓이고 자금이 묶입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의 순환입니다. 동쪽은 새벽의 방향, 시작의 방향,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서쪽은 결실의 방향, 수확의 방향, 완성된 것이 마무리되는 방향입니다. 유통과 판매업에서는 이 동쪽과 서쪽이 모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과 나가는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장이나 창고, 사무실의 동쪽 방향에는 새 상품 진열대나 신상품 샘플을 두십시오. 새로 들어오는 것들, 앞으로 팔아야 할 것들을 동쪽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운이 새벽의 싱싱한 에너지와 만나 더 잘 팔리는 흐름이 생깁니다. 반대로 서쪽에는 계산대나 금전 관련 공간을 두십시오. 돈이 들어오고 마무리되는 공간이 서쪽의 결실 기운과 만나면 판매 후 수금이 잘 이루어지고 미수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창고나 매장 중앙이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중앙이 막히면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가운데서 정체됩니다. 재고가 안 빠지고 자금 흐름이 느려지고 결정이 늦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앙을 최대한 비우십시오. 통로를 확보하십시오. 물건이 중앙에 쌓이지 않도록 동선을 정리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매장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유통업에서 동쪽에 창문이나 문이 없다면 동쪽 방향으로 거울을 두십시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막힌 방향의 기운을 열어주는 풍수적 보완책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과 판매업은 동쪽의 새 상품, 서쪽의 계산대, 중앙은 비워서 흐름을 만들고 거울로 동쪽 기운을 보완하십시오. 금융과 부동산업 북쪽이 핵심이다. 이제 돈을 직접 다루는 업종입니다. 금융업, 부동산업, 보험업, 세무사, 회계사 등 돈의 흐름 자체가 업무인 분들입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북쪽입니다. 아까 음식업에서 북쪽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금융업에서는 북쪽이 좋으냐? 업종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업은 불의 업종이라 물 기운과 상극입니다. 하지만 금융업은 물의 업종입니다. 돈은 물처럼 흐르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모이고 물처럼 막히면 썩고 흐르면 불어납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북쪽은 금융업에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재물의 방향이 됩니다. 금융이나 부동산 사무실의 대표 책상을 북쪽을 등지고 앉도록 배치해 보십시오. 북쪽을 등에 두면 뒤에서 든든한 기운이 받쳐주고 앞으로는 남쪽의 밝은 기운을 마주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좌양, 앉는 방향입니다. 귀인이 뒤를 받쳐주고 미래가 앞에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금고나 중요 서류함은 반드시 북쪽이나 북서쪽에 두십시오. 북서쪽은 하늘의 방향, 권위와 신뢰의 방향입니다. 금융업에서 신뢰는 곧 돈입니다. 중요한 자산과 서류를 북서쪽에 보관하면 그 기운이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금융업에서 피해야 할 방향은 남쪽입니다. 금고를 남쪽에 두면 불기운이 물기운을 증발시키는 형국이 됩니다. 돈이 들어왔다 금방 나가고 자산이 모이지 않는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 사무실에 수족관이나 작은 분수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 물은 반드시 실내로 흘러들어오는 방향, 즉 문 쪽을 향해 흘러야 합니다. 물이 문 밖으로 흘러나가는 형태면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는 모양이 됩니다. 이 방향을 꼭 확인하십시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과 부동산업은 북쪽이 핵심. 대표 자리는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게. 금고는 북서쪽에.
물의 소품은 실내 방향으로. 제조와 기술업 동쪽과 북동쪽에서 혁신이 나온다. 제조업, IT업, 개발업, 설계업, 연구개발업. 손과 머리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창의성과 실행력. 동쪽은 앞서 말씀드렸듯 새로운 시작, 아이디어, 창의성의 방향입니다. 목의 기운, 나무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나무는 위로 쭉쭉 뻗어오르는 성장의 기운입니다. 제조와 기술업의 핵심 작업 공간, 연구실, 개발실, 설계 공간을 동쪽 방향에 배치하면 창의적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북동쪽은 변화와 혁신의 방향입니다. 전통 풍수에서 북동쪽은 귀문 방향이라 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거 공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업 공간, 특히 기술과 혁신이 필요한 제조업에서 북동쪽은 오히려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회의실,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공간을 북동쪽에 두어 보십시오. 반대로 제조업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계와 전자장비가 많은 공간에서 금속 기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금속은 서쪽과 북서쪽의 기운입니다. 기계가 많은 공장이나 작업실에서 이 방향에 고장난 기계, 폐자재, 녹슨 부품이 쌓여 있으면 기운이 막혀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계 고장이 잦아집니다. 서쪽과 북서쪽 방향은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쓸모없는 금속 폐자재는 빠르게 처리하십시오. 또한 제조업 사업장에는 실내 식물을 동쪽이나 동남쪽에 두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나무의 기운이 금속 기운의 딱딱함을 부드럽게 중화해주고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기술업에서는 생기 있는 공간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조와 기술업은 동쪽의 핵심 작업 공간, 북동쪽의 혁신 회의 공간, 서북쪽의 폐자재와 고장 장비를 빠르게 정리하고 동쪽의 식물로 생기를 보완하십시오. 서비스와 교육업 중앙과 남서쪽이 관계를 만든다. 마지막 업종입니다. 학원, 컨설팅, 병원, 미용실, 코칭, 강의업, 상담업.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에서 돈은 관계에서 납니다. 신뢰에서 납니다.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오고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올 때 사업이 커집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교육업에서 가장 중요한 풍수적 포인트는 중앙과 남서쪽입니다. 중앙은 모든 방향의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중앙은 균형과 조화의 자리, 땅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싶어지는 에너지가 중앙에서 나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손님이 앉는 자리, 대기 공간, 상담 공간을 공간의 중앙부에 배치하십시오. 손님이 공간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편안함과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그 편안함이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재방문이 충성 고객으로 이어집니다. 남서쪽은 어머니의 방향, 보살핌의 방향, 인연의 방향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인연을 깊게 해주는 기운이 남서쪽에 있습니다. 서비스와 교육업 사업장의 남서쪽 방향에는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패브릭 소품, 고객 감사 메시지나 사진, 수료증이나 감사패 같은 관계를 담은 물건들을 배치하십시오. 그 따뜻한 기운이 인간관계를 더 깊고 오래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서비스업에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간이 날카롭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인테리어입니다. 금속 소재의 날카로운 가구, 차가운 흰색 형광 등 딱딱한 직선의 공간 구성. 이런 환경은 사람을 빠르게 내보내는 기운을 만듭니다. 서비스업의 공간은 둥글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조명은 따뜻한 색온도로
가구는 곡선이 있는 형태로 바닥과 벽은 차갑지 않은 소재와 색으로 구성하십시오. 교육업에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강의 공간이나 수업 공간의 선생님 자리는 동쪽이나 북쪽을 등지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스승이 안정된 기운을 등에 받고 앉아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에너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흔들리지 않아야 학생들이 믿고 따라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와 교육업은 중앙의 손님 공간, 남서쪽의 따뜻한 관계의 소품, 공간은 둥글고 따뜻하게, 강의 자리는 동쪽이나 북쪽을 등지게, 방향을 바꾸면 흐름이 바뀐다. 오늘 5가지 업종의 재물운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음식업은 남쪽과 동남쪽, 불기운을 살리고 북쪽의 찬 기운을 막아라. 유통과 판매업은 동쪽과 서쪽의 흐름, 중앙을 비워 순환을 만들어라. 금융과 부동산업은 북쪽이 핵심, 대표는 북쪽을 등지고 앉고 금고는 북서쪽에, 제조와 기술업은 동쪽의 창의 공간, 북동쪽의 혁신 공간, 서북쪽의 패자재를 정리하라. 서비스와 교육업은 중앙의 손님, 남서쪽의 따뜻한 기운, 공간은 둥글고 부드럽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시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내 사무실, 내 가게, 내 작업 공간에서 한 가지 방향을 의식하고 그 방향에 맞는 소품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이 여러분의 사업에 재물운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